한결의 정치바 김태규 기자의 오빠도 보고 있다. 한결의 김태규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태규 기자님, 저희가 이제 방송을 내보낼 시점은 3월 31일 금요일자인데 네. 이거 어떡합니까? 박근혜가 구속됐는지 구속되지 않았는지 저희 녹음할 시각에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영장심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점심 먹고 또 다시 이제 시작이 됐죠. 과감하게 한번 예측해 보시죠. 과감하게. 네, 뭐 과감하게 구속이죠. 구속인데 설사 뭐 구속이 안 된다고 해도 저는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구속이 안 된다고 해도 기소가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사법적인 이제 법의 심판은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예. 사실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고 하죠. 예. 무죄 추정에 따라서. 근데 이게 오히려 구속되는 게 본인한테도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면 어차피 뭐 1년 정도 재판을 해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거는 실형 선고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워낙 중범죄라. 예. 그러면 조금이라도 저 나이 젊을 때 들어가서 형량을 이제 조금이라도 포진하는 게 낫지. 나이 들어서 1년 뒤에 뭐 몇 년 후에 들어가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속된 기간, 즉 구치소에 들어간 기간부터 형을 산 걸로 칩니까? 형이 다 산입이 되죠. 그렇군요. 네, 그런 측면에서라도 본인도 마음 비워놓고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형량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최저 15년 뭐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래요. 최저 15년이면은 지금 이제 70이 내일 모레인데 80 넘어서 이제 나올 테고요. 예. 네. 그때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뭐, 그 감옥에서 염색도 못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죠. 네. 올림머리도 못 하고 또 뭐 피부 미용 이건 뭐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장 이제 뭐 법정에 나오게 되면 초반 몇 번은 그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제 사진 촬영, 카메라 촬영을 이제 허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림머리를 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예. 이거 정말 참, 생각만 해도 서프라이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됐을 때 이후로 계속 매스컴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겠어요? 아마 초반에 몇 번, 보통 구속 피고인은 들어갈 때 이제 보기 좀 어려운데, 법정의 모습을 이제 몇 번 공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얼굴을 볼 수 있죠. 예.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그 뇌물 액수가 400억이 넘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그것도 뇌물 아니었나요? 뭐 그것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그 국민들 기본권을 침해한 뭐 5.18 광주 학살도 사실은 범죄 중에 하나였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단일 뇌물로서 사상 최대 액수라고 아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두환 노태우는 그것도 정당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절대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만은 통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쌓아둔 돈이고. 근데 이 박근혜 같은 경우 아예 해외에다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또 축제한 그런 측면, 비리의 그 혐의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럼요. 죄질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아주 나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안 간다? 그러면 이제 또 국민의 감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시선의 감옥. 알겠습니다. 이거 참 박근혜를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씨가 이제 3월 31일 자유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친박 청산을 이런저런 자리에서 공언을 했단 말이죠.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그게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31일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결국 이제 친박 청산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떠밀려 나가는 이제 그런 모양새인데요. 많이 자제를 요청했죠. 태극기 집회 참석이라든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호의라든지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박의 이제 대표 주자라고 이제 독립채상형으로 뛰던 김진태가 친박 대표 주자로 대선 주자로까지 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경북 상주에 그 재보궐선거를 하게 됐는데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천을 받았어요. 아, 예. 네, 이건 뭐 대표적인 친박 인사인데, 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아예 공천을 하지 말든지. 예. 그랬는데, 당의 대표가 반대하는 공천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여전히 그 친박당이라는 거고, 그 자유한국당 내부의 친박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뭐 홍트럼프라고 하더라도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당을 어떻게 장악을 하고 친박 인사들을 청산을 한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사실 뭐 임명진 씨가 뭐 무슨 거기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정치적 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뭐 본인도 한계를 절감했겠죠. 하지만 홍준표가 그런 캐릭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절차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사람들을 출당을 하고 제명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절차라는 게 있을 텐데 당에 이제 후보가 됐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돼도 뭐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 대표를 대행을 하는 식으로 아마 갈 것 같은데 권한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뭐 그런 걸 밀어붙이려고 해도 당의 최고위원회라든지 비대위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중앙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당에 이제 기구가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런 기구 자체의 다수가 지금 사실상 친박이 이제 여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 전에 새누리당 시절에는 그래도 비박계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견제를 하면서 이제 싸움을 했는데 그 비박계들이 다 나간 거잖아요. 예. 다른 정당으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90여 명의 의원들은 그냥 뭐 색깔이 없거나 친박이거나 아니면 어쨌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뭐 돈키호테 같은 트럼프 같은 홍준표라고 해도 홍준표 예.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아, 제가 사실은 이제 홍준표 캐릭터를 좀 압니다. 네. 흑수저고 사실 마이너 인생 아닙니까? 네. 고등학교도 경북고등학교가 아니라 영남고등학교 나왔단 말이죠. 네. 아, 그런 어떤 뭐 학벌, 전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차별이지만은, 여하간 대구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주류가 아니었다라고 네.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던 거죠. 네. 뭐 학교는 고려대학교를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여하간 뭐 홍준표의 길은 쭉 비주류된 길이었고요. 네. 이분이 주류가 됐을 때, 그러니까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할 때는요, 이 과거와 너무나 상이한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일 때, 뭐 별 볼 일 없을 때는, 이분은 거의 뭐 정의당과도 호환이 될 만큼의 네. 네. 열린 그런 정치의식을 보인 반면에 무슨 직함을 맡으면, 당의 요직을 맡으면, 그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우화돼 버립니다. 네. 이분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됐을 경우 물론 뭐 진보적 또 민주적 정당들과는 뭐 대립각을 세우긴 하겠지만은 자신이 주류가 되기 위해서 당에 확실한 어떤 그런 오너십을 갖기 위해서 그동안 지난 세월에 그리고 낡고 고루했고 국민으로부터 이미 탄핵을 당한 이런 그 친박 세력에 대해서는 정말 조자룡 칼춤 추듯 칼날을 휘두르지 않겠는가. 전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거든요. 예, 칼날이 이제 휘두르겠지만 그 칼이 얼마나 잘 들지 그리고 몇 명이나 그 칼에 나가 떨어질지 그거 좀 근데 위기 상황이고 말이죠. 네. 또 게다가 또 대선 주자가 됐단 말이죠. 네. 뭐 지금 당 대표도 사실상 물러난 판인데 뭐 정우택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힘이 잔뜩 실렸을 때 홍준표가 뭔가 중도층 또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당의 어떤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변신시키기 위해서라도 당 대선 후보가 된 다음 곧바로 대대적인 친박 해체 작업에 나서지 않겠는가. 전 그렇게 또 관측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재밌어지겠죠. 예, 재밌어지더라도 뭐 집권은 어려운 거고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이후, 그러니까 대선 이후를 내다본다면은 뭐 되든 안 되든 홍준표로서는 과감한 그런 오너십을 가짐으로써 이 당을 자기 당으로 만들려 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네, 당권을 노리겠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이야기의 어떤 연장선이기도 한데 전두환이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 내용이 공개가 됐군요. 일부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연합뉴스를 통해서 예. 이제 일부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1.6 이후에 최태민을 상당 기간 전방의 군부대에 격리시켜놨다. 예. 최태민이 더 이상 박정희 대통령 유족 주변을 맴돌면서 비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격리를 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예. 최태민이 생전에 박정희 대통령을 괴롭혀온 사실을 수상이 파악하고 있었다. 알았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처벌을 전제로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최태민의 행적을 캐다 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그 유족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최태민 파일 네.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당시에 이제 영예인 근혜 양이 구국봉사단 등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전두환 오빠가 박근혜한테 6억 원을 줬다. 그걸로 이제 동생들과 먹고 살았다. 뭐 그런 얘기는 다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내용이 조금 달랐어요. 처음에 김배원 대통령 비서실장 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고를 발견했고 거기서 9억 5천만 원을 찾아냈다고 하네요. 수표와 현금으로. 예. 이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돈이라고 해서 9억 5천만 원을 전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근혜 양에게. 예. 근데 얼마 후에 근혜 양이 11.6 진상을 철저히 밝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사비로 쓰라면서 3억 5천만 원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이게 2007년에 그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9억 원 받지 않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9억 원을 받아서 3억 원을 수사 경력으로 돌려준 게 아니라 6억 원을 받았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 그 내용과 전혀 정반대인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전두환 말을 더 믿고 싶은데요. 왜 이러죠? 그럼요. 예.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아예 안 받은 게 아니고. 예. 그리고 그 전에 아마 이런 얘기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9억 원을 받아서 3억 원을 돌려준 거 아니냐는 아마 질문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3억 원을 돌려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6억 원을 받았다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00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하고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려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이제 지원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나는 생각 끝에 그런 뜻을 접으라고 말했다. 박근혜 의원이 지닌 여건과 능력으로는 무리한 욕심이라고 생각했다.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되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봤고 실패했을 경우에 아버지를 욕보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하라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진작에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되게 못할 사람이다. 알아봤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2002년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15년 전의 얘기인 거고 그 당시에 누가 박근혜를 어떤 유력한 대선 후보로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판단하는 건 이제 당연한 건데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원래 박근혜 안 된다는 걸 진작에 알아봤다는 어떤 전 사회적인 분위기 편승해서 좀 숟가락 하나 얹는 그런 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아이고 참 전두환이 이렇게 나아 보입니까? 아이고 정말 참 재밌습니다. 예, 그래요. 전두환이 그러니까 박근혜를 걱정해주는 꼴도 아주 너무 볼만하고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온갖 기행들이 다 드러났을 때 그 연희동에서 껄껄거리면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거봐 내 말이 맞지 그래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최악의 대통령은 뭐 전두환, 노태우 뭐 이거였는데 그걸 이제 뛰어넘는 또 다른 형식의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기행과 악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속으로는 흐뭇해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전두환 재산 환수에 나선 거 아닙니까?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이 뭔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럴 수도 있겠지. 2002년에 나를 안 도와줬다. 그런 앙심을 품어서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몇 안 되는 업적 중에 전두환 재산을 탈탈 턴 업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이유에서 전두환을 아주 고소해했겠죠. 알겠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박근혜가 감옥에 가면은 박근혜한테 한 권 넣어줄까 싶어요. 보면서 아주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예. 네. 이게 많이 팔리면 어쨌든 소득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또 환수를 해야죠. 그렇죠. 29만 원이 전 재산이라고 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